안녕하세요. 화학교사 박다혜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화학 1 수업을 하게 됐는데요. 그 첫 번째 단어는 화학의 첫걸음이라는 단원이고 오늘 배울 내용은 정말 간단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미 통합과학에서 산화환원, 산염기 반응까지 한번 쭉 훑고 왔기 때문에요. 여기는 훨씬 수월하게 듣기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기초를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거예요. 자, 지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요, 화학이 우리 일상 속에서 정말 중요하게 발전해 왔다를 알려주고 싶어서 존재하는 단원이에요. 화학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의식주가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옷 입는 거죠. 식, 먹는 거죠. 주,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먹을 거, 입을 거, 잘 곳, 이런 것은요, 결국 화학이 발전하지 않았다면 이뤄내기 어려운 성과들이 많다, 이런 거예요. 꼭 필요한 단원이기도 하면서 약간 화학의 매력에 한번 빠져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 나요. 자,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한 화학입니다. 식량 문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죠. 화학이 어떤 식으로 관여했는가 보면요, 결국 불을 사용하게 됐다를 화학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미 배웠어요. 우리 산화환원을 배웠기 때문에요. 불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같은 말, 공기 중에 있는 누구랑 산소랑 반응시킨다. 결국 같은 말, 연소 반응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화학이 맞죠. 그러니까 불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농경지를 개간하게 됐고, 흙을 구워서 곡물을 저장할 수 있는 어떤 토기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금 더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요, 불이 발전하면서 철도 사용할 수 있게 됐죠. 자, 철이라는 것은 화학 기호로는 Fe2로 나타내고요. 자, 원자 번호와 녹는 점, 여러분 이런 건 제가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거는 앞으로 조사해서 각자 적어 놓도록 하세요. 자, 특징만 알려줄게요. 제가 원하는 특징이 적혀 있길 바라거든요. 자, 여기에 적었으면 좋겠는 특징은요, vs, 자, 대죠, 대. 누구랑 비교할 거냐면요, 항상 교과서나 많은 문제집에서 굴이랑 비교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굴이랑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구리는, 자, 여러분 역사 시간 좋아했을까요? 가장 먼저 구석기, 신석기 쭉 지나면서 청동기, 그 다음이 철기시대 순서대로 이렇게 쭉 시간이 지나왔잖아요. 네, 이때 청동기가 철기시대보다 앞서고 있어요. 청동기 시대 때 사용했던 화학은 바로 구리입니다. 철기시대 때 사용했던 게 바로 철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요, 매장량을 따져보면 철이 구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더 자연에서 발견하기 쉬웠을 건 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가 먼저 사용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철에 여기 적었으면 좋겠는 특징 때문입니다. 자, 뭐라고 적으면 되냐면요, 반응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아, 또 이러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죠. 자, 반응성 크다. 어쨌든 철은 금속, 금속이 반응성이 크다라는 것은 뭐 되기 쉽다? 산화되기 쉽고 같은 말, 전자를 잃기 쉽고 같은 말,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는 거죠. 자, 산화되기 쉽고, 그러니까 결국 주변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반응해서 산소랑 결합된 형태로 존재하는 거지 순수한 철로 존재하긴 어려웠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과학이 발전한 다음에 철만 순수하게 얻어내서 사용하게 됐다라는 거죠. 반응성이 크다가 가장 먼저 적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 가지로 가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을 이용한 화합물이 정말 많죠. 가공이 가능하고 강도가 세고 합금이 가능하고, 뭐 이런 철의 특징 여러 가지 적어줬으면 되겠고요. 쌤 원하는 건 딱 하나, 반응성이 누구보다, 구리보다 크다라는 거. 자, 비교해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철의 재련과 식량 생산량의 증대입니다. 철을 재련한 것이 식량이 많아지는 것이랑 무슨 관계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자, 자연 상태에서 철은요,
뭘로 존재한다? 공기 중에 누구랑 만나? 산소랑 만나. 그러니까 산화철로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적어볼게요. 산화철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건 산소를 뺀 순수한 철이니까 재련, 이미 배웠죠? 재련이 필요하다. 그때요. 산화철을 나타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철석. 두 번째는 자철석이라고 이름 붙여줍니다. 자, 요거는요, 선생님 알려줄게요. 화학식 Fe2O3가 적철석이고요. 자철석은요, Fe3O4입니다. 제가 이렇게 화학식을 알려주니까요, 이제 조금 공부하는 친구들이 요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자철석을 보면 얘는 철 4가인가? 산소 3가 음이온인가? 라고요. 왜? 얘가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얘는 철 3가, 산소 2가 이런 식으로 적으려고 할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Fe2O3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잖아요. 이건 맞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첫 번째 적철석은요. 철 3가 양이온과 산소 2가 음이온이 만나서 Fe2O3 되는 거 맞는데요. 자철석은요.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만나는 거냐면 그냥 요런 상태에서 오케이예요, 이거. 요런 상태에서 철 하나, 산소 하나가 추가되는 형태예요. 실제로는 결정 구조기 때문에요. 여기에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 형태라서 어쩔 수 없이 Fe3O4 형태로 화학식을 쓰더라 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아까 조사하게 시켰던 철 있죠? 철 알아볼 때 뭐도 꼭 써야겠어요. 얘는 전이금속이니까 오케이. 산화 상태가 한 개가 아니다. 여러 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철은 철 2가 오케이. 방금 본 것처럼 3가도 된다. 네, 이 그림 이미 봤던 그림입니다. 철의 재련 방법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뜨거운 용광로 안에요. 3가지 물질을 한꺼번에 다 넣어줬었어요.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입니다. 이때 각각에 대한 화학 반응식 무조건 쓸 줄 알아야 되고요. 자, 코크스는 탄소고요. 철광석은 Fe2O3죠. 자, 석회석은 CaCO3죠. 자, 요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3가지를 왜 한꺼번에 넣어주는지 오른쪽에 화학 반응식 먼저 정리하고 밑에 가나다 알아볼게요. 자, 화학 반응식 처음에 넣어주는 첫 번째 탄소 있잖아요. 요 탄소가 여기 연소될 거잖아요. 연소라는 건 공기 중에 누구랑? 산소랑 반응할 거다라는 거예요.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CO2가 만들어지겠죠. 자, 개수 맞추면요. 맞출 거 없네요. 그죠? 그런데요.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세우기도 하지만요. 얘가 불완전 연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요.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반응한 것도 있겠지만 완전 연소하는 물질도 있겠지만 얘처럼 불완전 연소를 하게 됐을 때 자, 개수 맞추면 산소 위에서 2 그러니까 탄소가 다시 2개라고 개수 맞출 수 있겠네요. 그때 이거 무조건 표시해야겠다. 여기서 여기 되는 거 누구? 산화 될까요? 이거는 직관적으로 뭐가 보이니까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이니까. 자,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생긴 CO가요 드디어 철광석이 철로 재련되는 데 쓰입니다. 자, 철광석 Fe2O3가 순수하게 내가 얻고 싶은 거 뭐라고? 철이라고 되겠죠? 그때 도와주는 게 누군 거야? CO인 거야. 그러고 나머지 이제 써볼게요. 이제 CO-는 더 반응하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CO2밖에 될 수 없어. 그리고 철광석이 산소 잃어줄 거야. 철이 되려고. 자, 그러면 반응식 마저 적어볼게요. 자, Fe2O3니까 Fe는 2개여야 돼요. 개수 맞추면 2. 왼쪽에는 산소가 총 3개, 4개 쓰였는데 오른쪽에 산소 2개 쓰였네요. 뭔가 안 맞죠? 그래서 개수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를 3으로 바꿀게요. 그럼 탄소가 3개니까 여기도 3개여야겠죠? 그래서 탄소 3개, 탄소 3개 맞고 여기는 이제 산소가 6개, 여기는 3개, 3개. 그래서 6개가 됩니다. 개수 맞추면요. 1, 3, 2, 3이 됩니다. 자, 이렇게요. 개수 맞추고 난 다음에 산화환원 적어볼게요. Fe2O3가 Fe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소를 잃었네요. 무슨 반응? 환원 반응. 자,
자, CO가요.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요. 산화네요. 오케이.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질문거리가 나와야 돼요. 코크스는 오케이. 철광석이 처리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어쨌든 CO가 될 거고 얘가 도와주기 위해서 넣어주는 거구나. 오케이. 철광석은 처리될 거니까 당연히 넣어줘야 되고 그럼 석회석 왜 넣나요? 궁금할 수 있겠죠. 석회석은 왜 넣냐면요. CaCO3 불에 넣으면 열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뭐로 쪼개지냐면 CaO 플러스 CO2로 쪼개집니다. 이때 쪼개져서 나온 CaO, 산화 칼슘은요. SiO2랑 결합해서 CaSiO3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이름이 뭐냐면 여기 써있는 슬래그입니다. 슬래그의 화학식은 CaSiO3입니다. 여기다 다시 써줄게요. CaSiO3가 슬래그입니다. 슬래그를 만들게 하려고 누굴 넣어줬던 것 뿐이다. 석회석. 그럼 석회석은 그냥 불순물 빼주기 위해서 넣어주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화학 반응식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산화환원 반응이 관여한 부분. 자, 정리해 볼게요. 용광로의 철광석과 코크스 하나 더 석회석이었죠? 을 3개를 다 넣고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어서 용융 상태의 철을 얻을 수 있다. 용광로에서 얻어지는 철에는 탄소를 비롯한 불순물이 나오는데 그 불순물이 선철이다. 여러분 여기서 순수한 철을 얻었다라고는 하지만 이 안에 100% 금속 그 자체는 없어요. 선철이라는 것은 여기 산소는 분리했지만 이 안에 탄소는 분리해내지 않았기 때문에요. 용융 상태의 철을 얻었지만 이 철은 선철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 철의 재련 과정에서 철을 분리하고 남은 찌꺼기. 여러분 찌꺼기가 바로 슬래그입니다. 슬래그. 그래서 슬래그 만들어서 찌꺼기 내보내게 도와주기 위해서 넣는 게 석회석이다. 그러면 선철에서 선철 만들었죠. 순수한 철이에요. 그런데 산소 없애기만 한 거고 이 안에는 탄소의 함량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탄소의 함량을 줄이면 탄소가 조금 들어있게 하면 철의 함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럼 선철보다 철이 많은 거. 그렇죠. 이게 바로 강철입니다. 오케이. 산소랑 결합된 게 아니고 탄소예요. 탄소. 글씨 잘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요. 여기서 또 하나 말해주고 싶었던 거는요. 산화환원 반응의 정리입니다. 위에 표를 보면서 정리할게요. 자, 여기 표 스스로 채울 수 있을까요? 산소로 정의하고 수소로 하고 전자로 하고 마지막 산화수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우리 앞에서 이미 배웠던 내용. 자, 산소는 산화는 산소를 얻는 것, 환원은 잃는 것, 수소는 잃는 것, 얻는 것, 잃는 것, 얻는 것, 산화수는 증가하는 것, 감소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기억나죠? 이 내용 꼭 기억하고 자, 그러면 이때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이걸 좋아했는데 요즘은 살짝 뜸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코크스의 역할이 뭐냐? 이런 거 물어봐요. 코크스는 산화제로 쓰였다. 환원제로 쓰였다. 자, 용어 정리 요거를 안 했었어요. 여기서 하려고. 자, 산화제라는 것과 환원제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앞에서 제산제도 배웠잖아요. 그때 제로 끝난다는 것은 그렇게 해주는 애 이런 거예요. 이온화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 이런 의미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따라서 산화제라는 것은 자기가 산화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니까 남을 산화시켜주는 물질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본인은 희생해. 뭘로? 나는 환원하면서 남은 뭐 시키는 거? 산화시키는 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환원은 나는 뭐 하는 거? 산화하고 결국 남을 뭐 시키는 거? 환원시키는 거. 오케이.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 두 번째 화학 반응식에서요. 철광석이 처리되는 게 환원이라면서요. 이 환원되기 위해서 넣어주는 CO, 일산화탄소가 철광석이 철로 환원되길 도와주는 물질이네요.
남을 환원시키는 물질, 따라서 CO가 환원제네요. 근데 이 CO는 누구 때문에 생긴 거야? 코크스 때문에 생긴 거야. 따라서 1번에 코크스는 환원제이다. OX. 그 다음은요, 질소와 암모니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비료를 생산하게 되면서 식량혁명이 일어났죠. 다시 말해서 질소가 정말 중요하다는 내용인데요. 단백질이나 핵산의 주요 원소 중에 하나이고 꼭 들어가 있고요. 공기 중의 질소는 번개에 의해서 산소랑 반응해서 생물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여기 그림을 볼게요. 공기 중의 질소는요, 번개를 통해서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형태의 이온과 같은 모습들로 변화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식물은 토양 속 암모늄 이온, 요거는 쓰라고 비워놓은 거예요. NH4 플러스 질산 이온, NO3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고정된 질소를 흡수하여 생장에 이용합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먹고 여기 분해되면 또 암모늄 이온이 되고 이런 식으로요. 아질산 이온은요, 질산 이온에서 산소 하나가 빠진 거죠. 그때 우리는 R을 붙입니다. 접두사 같은 거예요. 자, 여기 다 원자 이온. 이제는 쓸 수 있어야 됩니다. CO3, E-, SO4, E-, NH4 플러스, OH 마이너스, CH3, COO 마이너스, NO3 마이너스, MnO4 마이너스. 이 단원에서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다루게 되는 하버에 의해서 합성법이 개발된 암모니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암모니아 우리는 이미 화학식을 알고 있어요. NH3라고요. 일단 암모니아는 사용하는 원소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화학식은 NH3고요. 원소의 종류는 두 가지, 원자는 몇 가지? 네 가지죠. 그러니까 얘는 4원자 분자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두 가지 원소는요, 질소와 수소입니다. 이것들이 혼합한 기체를요, 여기 안에 넣어줍니다. 그때 여기 가열 코일에 의해서 여긴 뜨거워지겠죠. 물론 압력도 엄청나게. 촉매도 넣어주고요. 그래서 온도도 높고 압력도 높고 촉매까지 가해준 상태에서 질소와 수소 기체를 넣어준 겁니다. 그런 다음에요. 이 관을 지나게 되면은요. 뜨거웠던 게 점차 식겠죠. 뜨거웠던 걸로부터 멀어지니까요. 그래서 냉각하게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액체가 됩니다. 이걸 액화라고 하죠.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냉각됐을 때 액체 암모니아가 되고 이 액체 암모니아가 증발한 부분, 기체 암모니아가 되고 이때 제대로 반응하지 않은 건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서 질소와 수소가 다시 이 관을 타고 나오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 정리하면은요, 질소랑 수소랑 둘 다 기체 상태니까 이원자 분자 상태고요. 정확한 화학 반응식을 적을 때는 꼭 가로 안에 상태를 적어야 되죠. 상태는 모두 다 기체 상태였죠. 이것들이 반응하면 암모니아 NH3 기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때 여기서 중요한 거요. 그때 개수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일단 개수 맞춰볼까요? 자, 질소 2개 되려고 여기 앞에 개수 2. 그러니까 수소가 6개 돼버리니까 이 앞에 개수는 3. 자, 여기까지 잘했고요. 이때 중요한 건요. 요거 설명한 적은 없었어요. 이렇게 화살표 해놓고 이 화살표 위아래에다가 가끔 이런 걸 적기도 합니다. 화살표 위에 촉매라고 적을게요. 밑에는요. 400에서 600도씨 300 기압이라고 적어보세요. 될까요? 화살표 위와 아래에 이런 반응 조건을 함께 적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 추가적으로 알아둘게요. 자, 정리할게요. 질소에서 질소 N2 질소에서 질소 원자는 삼중결합으로 오케이, 루이스 전자점식 배우고 왔잖아요. 자, 질소 원자가 전자 몇 개?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찬가지 질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때 공유결합 하나, 둘, 셋 돼서
이들 사이를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더라. 즉 가운데 무슨 결합? 삼중 결합. 따라서 이 결합이 끊어지는 건 쉽다 안 쉽다? 쉽지 않다. 그래서 질소는요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 굉장히 높은 온도와 굉장히 높은 압력, 심지어 촉매까지 넣어서 합성해야 합니다. 즉 그냥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이런 거 낚는 함정 문제로 자주 나와요.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 정리. 다 암모니아 대량 생산으로 충분한 양의 질소 비료를 만들게 해줬고 그것이 식량이 생산량을 증대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었다라는 거 함께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 부분 당연히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앞에서 했던 거. 화학 반응식 계속 왜 맞춰야 돼요? 화학 반응 전과 후에 뭐가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질량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가. 결국 같은 말. 원자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 원자의 종류와 개수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이다 라는 기본적인 내용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식량에 대해서 했다면 지금부터는 의료 문제에 화학이 어떻게 기여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정말 옛날에는 뭐 입고 살았을까요? 뭐 동물의 가죽을 입고 살았겠죠. 그런 것들, 동물로부터 얻었던 그런 것들이 면, 마, 식물로부터 얻는 이런 것들로부터 발전해서 지금은 천연 소재 말고 합성 섬유를 이용한 옷들을 더 많이 입고 있죠. 왜? 천연 소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길래? 여기 정리하면 잘 나와 있네요. 생산량이 일정하지 못하고 동물이나 식물이 많지 못하다면 양이 줄겠죠. 대량 생산하기도 어렵고 특히 면 옷 같은 거 구김 잘 가는 것들이 충분히 많죠. 그리고 수명이 짧고 단조로운 색감이 많지 못하고 열과 불에 약해서 빨래 잘못하면은 쭈그러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합성 섬유들이 개발되기 시작했죠. 결국 화학의 발전이 의류의 발전을 가져왔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 첫 번째 섬유가 나일론입니다. 나일론이란 실크보다 질기고 값이 쌉니다. 가장 좋은 건 질기다는 특징이죠. 오래 입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강도도 크고 흡수성이 작고 그래서 안 좋은 점은 땀을 잘 흡수를 못해요. 그러니까 고약한 냄새를 유발하기도 하죠. 그리고 열에 약하고 정전기 발생 쉽죠. 스타킹 신어본 학생들이라면 이해하기 쉬울 수 있는 부분이네요. 나일론의 특징은 이렇고요. 이제 추가자를 볼게요. 나일론 같은 화합물을 우린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고분자 화합물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하세요. 자, 고분자 화합물 조사. 고분자 화합물이란 분자량이 뭐 이상이고 이렇게 쭉 해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 쭉 조사를 해서 알아서 작성해 놓으면 됩니다. 공부는 알아서 하는 거. 자, 볼게요. 헥사메틸렌 다이아민. 아민이라는 건 어떤 작용기고요. 다이는 그런 게 2개 있다는 거고 메틸렌은 이 부분이고요. 헥사라는 건 6개 있다는 겁니다. 이 화학식의 이름이고요. 아프디산이라는 건 결국 산으로 끝나잖아요. 끝부분에 이렇게 생긴 게 있다를 알려준 거예요. 어쨌든 아민이라는 계열과 NH2라는 계열과 COOH라는 계열이 만나면요. 이렇게 빠져요. 수소 2개, 산소 하나가 빠지겠다는 의미는 결국 물이 빠지겠다는 얘기거든요. 축합 반응, 앞에 2글자를 쓸 수 있어요. 물이 빠진다,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요. 물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붙으니까 여기 물이 없고 여기가 이렇게 붙었잖아요. 이렇게 이 부분을 아마이드라고 하거든요. 이 아마이드 부분이 생기고 이런 게 N 이렇게 생긴 단위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모이니까 이런 거 전체 분자량 다 합하면 어마무시한 분자량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고분자 화합물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나일론의 화학 구조까지 함께 봤습니다. 다양한 합성 섬유를 더 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 첫 번째는 폴리에스터입니다. 나일론보다도요, 요즘 많은 옷에서 쓰이는 건 폴리에스터예요. 질기고요. 아까랑 다르게 빨래가 잘 마르고
그래서 질감과 탄성이 우수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폴리에스터의 쓰임이 다양합니다. 이때 테레프탈산,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거 이름 붙이는 건 나중에 배울 거고요. 산이라고 끝났다면 이렇게 생긴 게 있다. 이고요. 에틸렌 글리콜, 요거는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많이 들어볼 거예요. 앞으로도 뭐 자동차 부동액 이러면서 많이 들어볼 거예요. 어쨌든 콜이라고 끝났다는 것은 알코올 종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카복실산이라는 작용기와 알코올이라는 작용기가 만나면 반응을 합니다. 이때 반응도요. 수소 2개의 산소 하나가 빠지는 반응이 일어나네요. 요만큼이. 뭐가 빠진 거야? 물이 빠진 거야. 그러니까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두 부분이 빠지면 여기가 이렇게 붙어버린다고. 그래서 RCOOR을 에스터라고 부르는 작용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에스터인데 N 이렇게 생긴 게 겁나 많다는 뜻이에요. 엄청 많네? 화학에서 이 많다를 나타내는 접두사가 폴리예요. 그래서 폴리에스터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폴리아크릴로 나이트릴 같은 말 폴리아크릴입니다. 폴리아크릴도 여기저기 많이 쓰이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데 안전복, 소방복에 쓰이죠. 열에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합성 섬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천연 섬유에서의 단점, 색깔이 단조롭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합성 염료를 개발합니다. 가장 처음에 생산된 게 모브라는 거예요. 모브라는 합성 염료가 개발되면서 이게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거든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색깔의 옷을 입고 다닐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먹고 사는 식 얘기했었고요. 방금 전에 우리가 입고 사는 문제, 을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주, 우리가 살고 있는, 잠잘 수 있는 주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화학에서 기여해 주었는가 하는 부분이요. 옛날에는 어디서 잤을까요? 웅집? 동굴?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게 점점 발달하면서 나무로 만든 집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천연 재료로 사용했었는데 이런 데서 사는 건 추위가 약하고 공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죠. 이제는 그런데 안 살죠. 건축자재겠죠. 건축자재. 다양한 건축자재들이 개발됐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철이죠. 철의 재련이 가능해지면서 철을 대량 생산할 수 있고 아까 우리 선철에다가 철의 강도를 높인 게 뭐였죠? 강철이었어요. 그래서 이 강철처럼 철의 강도를 개선한 것들을 건축물에 잘 이용하게 됐죠. 자, 철근 콘크리트가 요즘 모든 건물의 주 재료가 되죠. 얘는요, 시멘트에 모래, 자갈 같은 거를 섞어서 반죽하고 건조시키면 콘크리트가 됩니다. 이 콘크리트에다가요, 철근을 심어 넣으면 철근 콘크리트가 되는 거죠. 철근 콘크리트. 그럼 철근을 왜 심어 넣었겠어요? 기존의 콘크리트가 뭘 갖고 있어서? 단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알아서 조사해서 추가로 적어놓고 공부하세요. 자, 그리고 주거 문제 하다가 뜬금없이 알루미늄이 나왔네. 알루미늄으로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겠죠. 가장 알루미늄이 흔하게 쓰이는 데가 비행기, 자동차 이런 거예요. 건축 재료로 쓰입니다. 가볍고 단단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알루미늄도요. 재련을 해서 순수한 알루미늄만 얻어서 써야 돼요. 보크사이트라는 것은요. 알루미늄이 섞여 있는 어떤 화합물입니다. 여기에서요. 순수하게 산소만 붙은 알루미늄을 떼어내야 돼요. 그래서 순수한 산화 알루미늄, 여러분 산화 알루미늄, 금속, 비금속, 이온 결합 물질 따라서 Al3가 양이온, 산소 2가 음이온이니까 X자 해보세요. 화학식 Al2O3가 되는 거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Al2O3 산화 알루미늄을 가열해서 녹인 다음에 얘를 전기분해해서 알루미늄만 얻습니다. 옆에 그림 첨부해 놨죠? 이때요, 이 실험을 할 때 빙정석이라는 걸 꼭 같이 첨부해줘요. 빙정석의 화학식 써줄게요. Na3, AlF6라고 쓰거든요. 얘를 왜 넣어주냐면요. 녹는 점을 낮춰주기 때문에 넣습니다.
녹는 점을 낮추기 위해서. 실제로 이 실험을 할 때요. 여기 탄소 전극,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보이죠? 산화알루미늄과 같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산화알루미늄과 빙정석이 여기 같이 있다가 이제 전기분에 의해서 여기 용융된 알루미늄, 순수한 알루미늄만 얻어내는 실험입니다. 물론 전극을 사용했으니까 전자의 이동도 관여하겠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루도록 할 거고요. 이때 넣어주는 빙정석이 녹는 점을 낮춰준다 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의 녹는 점이겠어요? 당연히 산화알루미늄의 녹는 점이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화석연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연료 없이는 살 수 없죠. 집이 있으면 뭐해? 추우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료를 떼서 따뜻하게 합니다. 이 연료는요, 처음에 나무를 뗐다, 석탄을 뗐다가 요즘은 석유, 천연가스. 어쨌든 화석연료의 종류는요, 석탄, 석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석연료를요, 어떻게 얻어내냐면요. 분별 증류를 해서 얻어냅니다. 여기 분별 증류 밑줄. 자, 분별 증류는 무슨 차이를 이용하는 거냐면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합니다. 끓는 점이 뭐죠? 액체가 기체되는 그 온도요. 여기까지 되겠죠? 자, 여기에 원유를 넣고 엄청 뜨겁게 가열해요. 그럼 가열은 여기서 하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온도 뭐하다? 높다는 거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온도가 높아서 이렇게 끓어서 기체가 됐다가 열로부터 멀어지는 게 다시 식겠죠. 그럼 다시 떨어져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져 내려오고 이 과정을 반복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끓는 점이 낮으면 낮을수록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끓는 점이 낮으면 낮을수록 여기까지 올라가서 석유가스처럼 탄소의 개수가 적어서 가볍고 끓는 점이 낮은 게 가장 위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끓는 점이 높고 탄소의 개수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증류탑 위쪽에서 분리되는 물질일수록 끓는 점이 낮고 탄소수는 적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선생님 추가한 부분인데요. 의식주 말고도요. 화학은요. 의료 문제 해결을 가져왔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페니실린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을 뻔했던 걸 사람을 많이 살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최초의 항생제는 페니실린으로 보고 있고요. 푸른 곰팡이에서 발견됐다고 하죠.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라서 예전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다뤄졌었어요. 유튜브 영상만 찾아봐도요. 수두룩합니다. 자, 아스피린 설명할게요. 아스피린은요. 최초의 의약품입니다. 얘는 항생제였고 얘는 의약품이에요. 얘는요. 살리실산 우리 앞에서 비슷한 얘기 했었어요. 살리실릭 액시드. 그때 앞에 아세틸 붙였었거든요. 이때 선생님 요거 화학식 써준 적 있어요. 액시드로 끝났다는 것은 요 부분이 있다는 거고 얘는 그래서 산이다. 아스피린은 머리 아플 때 먹는 건데 얘는 염기성 물질이 아니라 산성 물질이다 라고 하면서 요 구조를 그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요.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산과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산이 만났잖아요. 그때 산과 산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OH, 여기서는 알코올 부분이 반응합니다. 카복실기랑요, 알코올은요, 반응해서 탈수 반응이 진행됩니다. 물론 조건이 필요해요. 진한 황산 조건에서요. 우리 진한 황산도 배웠습니다. 진한 황산은요, 묽은 황산이랑 다르게 산이 아니라고 했었죠. 물을 쪽쪽 빨아먹는 무슨 역할? 탈수제의 역할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져가고요. 결국 남은 부분만 쓰면 아세틸 살리실릭 액시드가 됩니다. 되겠죠? 얘는 진통 해열의 역할을 해준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제 문제를 풀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 문제 풀어보세요. 다음은 인류 문명의 발달과 관련된 화학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암모니아 만들려면 누구? 질소. 산화철과 탄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와 철이 됐다. 철의 재련을 나타낸 거겠고. 자, 메테인과 산소. 화석연료의 연소 반응이겠죠?
뭐와 뭐밖에 안 나오더라. CO2와 물밖에 안 나온다 얘기했었습니다. 기억, 가 반응은 상온에서 쉽게 일어난다. 이렇게 낚은다고요. 기억에 낚이면 안 됩니다. 상온에서 쉽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온도 매우 높아야 됐고요. 압력도 필요했고요. 심지어 촉매도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물어보냐면요. 처음에 개발될 때 상온에서 실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니은. 나 반응에서 산화철은 산소를 잃는다. 산화철이 산소를 잃었다.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환원이다 라고 바꿔도 되겠죠? 산화철은 환원된다 라고 바꿨어도 선택지 바꿔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디귿. 기억과 니은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물질이다. 기억은 질소거든요. 질소는 지구온난화 일으키지 않습니다. 질소는 반응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답,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제 문제까지 풀면서 간단하게 스토리텔링 느낌으로 화학 1 첫 번째 단원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